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은 선물 기준으로 신고가 돌파를 해서 마감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조금 못 미쳤지만 거의 근접했었고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나스닥은 약보합 마감했었고 우리 야간 선물은 0.25% 상승했었죠. 오늘은 이제 연말 배당락일이면서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강한 위클리 만기 효과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승으로 인해 오늘 0.96%갭 상승 출발한 뒤 원웨이성으로 올라와서 2.61% 상승한 장대 양봉 마감했습니다. 미국 댈러스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 공모주 세미파이브가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24,000원 대비 15% 정도 상승한 27,6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2월 26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은 거의 나오지 않았죠. 콜옵션 49억, 풋옵션 27억으로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소 거래가 나왔습니다. 12월 29일도 그렇게 큰 거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2월물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량씩 거래됐고 3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630콜, 청산을 포함한 570콜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6월물은 청산을 포함한 600콜, 그리고 540풋, 46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12월물은 650콜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언급드렸던 내용들과 파생반 정규반에서 하루 종일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은 배당락일이었지만 규정을 바꿔서 경고가 풀린 SK 하이닉스가 대만 지진으로 인한 반사이익 가능성까지 겹쳐서 프리마켓부터 날아가고 삼성전자도 12만원을 순간 넘어간 만큼 아침부터 상승세가 강했는데 결국 갭상승 후 음봉이었던 시가봉을 돌파했고, 자, 분봉으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시가봉 라인 잡는 거였죠. 갭상승한 뒤에 그대로 좀 꺾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면서 돌파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킨 것, 이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 거죠. 시가봉 돌파 이후 재이탈 없이 강한 외국인의 선물과 콜옵션 매수 그리고 위클리 콜옵션 매수세에 의해 신고가를 돌파할 때까지, 자, 신고가를 돌파할 때까지 상승 지속 후 약간의 소강 상태를 천천히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원웨이성 상승장이 출현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외국인의 월물 콜옵션 매수 축소와 풋옵션 증가는 잠시 위축을 시키는 구간을 만들기도 했으나 하방으로 크게 밀리는 구조는 또 아니었죠. 이렇게 밀리는 구조는 전혀 아닌 수급이었습니다. 막판에는 외국인의 위클리 콜옵션 수익 극대화와 마지막의 상승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직접 시총 상승 영향으로 풀량봉 마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 손실액을 넘긴 금융투자는 끝까지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 위클리 옵션에서만 300억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매도가 많이 있었죠. 투신권도 마찬가지. 시장이 수급을 키우고 상승할 때는 상승할 때 한계치를 두지 말고, 자, 이만큼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한계치를 두지 말고 저항대를 만나면 수급이 강하네, 돌파할 수도 있겠다 라는 유연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수급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저항에 막힐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의미 있는 저항대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하락 때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단 시장 변동에 비해 수급이 크게 따라오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저항이나 지지 역할을 좀 더 크게 키워서 생각할 수 있겠죠. 선물은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마감했지만 아직 코스피 종합지수는 고점에 약 6포인트가 남은 상황입니다. 선물도 빗각 추세대를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얘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쭉 과거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전에 막히면, 만약에 막혀야 된다면 이 라인을 따라서 타다가 여기서 막히든가 조금 더 가서 여기서 막히든가 조금 더 가서 여기서 막히든가 조금 더 가서 여기서 막히든가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볼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막힌다면 이 빗각을 타다가 막힐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이 모든 게 돌파될 경우 연말 랠리에 이어서 1월 효과까지 더해지며 1월에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세 붙으면서 1월에 강한 상승장을 만든다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1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해지며 볼벤 상단까지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한 지금으로서는 637 정도 돼 보이는데요. 다만 특정 증권사 표본 개인 선물 매수 미결이 70%대를 아직도 유지하는 등 수급적으로 불안한 나스닥 선물과 1월 외국인의 535 콜매도 손실금을 고려할 때 535 콜에서만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외국인들 손실 금액이 그거 행사가 하나로만 거의 100억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남은 7거래일, 옵션 만기까지 남은 7거래일 막바지 구간에서 한 차례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 선물 개인 매수도 오늘 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누적으로 1월물 근 7천억입니다. 7천억 조금 안 되지만 7천억 정도가 지금 오늘 800억 매도가 나와서 그래서 아직은 이것도 돌아섰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차후 천천히 돌아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롤오버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시장을 꺾는데 시장을 계속 상승시키는데 발목을 잡을 겁니다. 24년 7월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개인이 지금처럼 7천억 이상 슈퍼개미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주일 이내에 고가가 잡히고 꺾이기 시작했고 그 뒤로 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지금 조건이 좀 더 좋죠. 물론 그때는 나머지 외국인의 월물 외가 풋옵션 매수가 지금에 비해 월등히 강력했고 당시 지금도 뭐 일본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당시에 일본 금리 인상이 더 충격적이었죠. 당시 일본 금리 인상 충격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지금보다 더 강했을 때입니다. 강했기에 8월 장으로 갈수록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지금은 좀 더 양호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이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품매 수량은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 콜매도가 있는 점이죠. 뭐 블록딜 옵션은 요즘은 이제 크게 살펴볼 건 아니지만 기존에 누적된 것을 고려할 때 1월물부터 약간의 이제 상방 경직 효과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 1, 2월은 좀 크진 않아요. 3월물이 그나마 하방으로 조금 전개가 되어 있긴 하고 본격적으로는 6월물에 조금 풋옵션이 많이 몰려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급한 움직임은 아니고 만약에 흔들림이 나온다면 빠른 출렁임 한번 흔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어울리긴 하겠죠. 오늘은 이제 내일 만기인 위클리 콜옵션을 외국인이 또 37억 가량 매수하면서 종료하기는 했는데 이 물량은 내일 하루뿐이기 때문에 큰 갭 상승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이제 오늘처럼 거래가 안 될 옵션들 587.5나 585는 거래가 잘 안 됐잖아요. 워낙 커가지고. 근데 내일은 어지간하면 다 거래가 될 옵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청산 여부에 조금 더 바짝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북미를 중심으로 15주 만에 유출로 전환되었고 외국인의 자금은 대만과 우리나라 중심으로 유입 전환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용 증가 문제가 커지면서 1월에서부터 11월에 기업 파산 건수가 최소 717개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꺼내서 3컷 정도 잘라가지고 간단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혜원 파생반에 대한 이야기고요. 거기에 시시각각 올려드렸던 내용을 오늘 하루 종일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 3컷 정도만 잘라서 복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8시 45분 여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 따로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따로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는 매매일지 올려주시는 분들 공부 많이 될 거고요. 직접 올려보시면서 또 같이 피드백, 방송에서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시 45분입니다. 규정을 바꿔서 경고가 해제된 SK하이닉스와 신고가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등함에 따라 야간 선물 종가보다 높게 시작했습니다. 갭상승 출발하고요. 8시 46분에 두 종목의 시총 직접 상승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가봉은 음봉이 되었습니다. 8시 46분에는 외국인은 갭상승 고가의 쇼커버링이 아닌 선물 매도로 출발했는데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거 본장에서 바뀌었습니다. 프리장 때만 그냥 그렇게 머무르고 있었죠. 8시 53분 외국인은 위클리 옵션 콜옵션 물량 587.5에서 585는 약간 더 보태져서 유지 중이고 물량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죠. 현재는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량이 쉽게 나오기 어려운 옵션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내려오면 청산될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결제까지 시도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 내려왔죠? 결제까지 시도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결제까지 시도하려면은 최소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그 후에 판단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제까지 시도한다라는 것은. 콜옵션을 크게 키운 채로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외국인들의 패턴상. 본장 시작하고 지수 움직임에 따라 청산 여부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청산된 거 없었습니다. 본장 시작 전에 시가봉을 넘어갔고요. 이제 그 넘어간 시가봉은 더 이상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본장 시작 직후 변화에 유의하면서 수급 살피고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쏠려 있으니 두 종목 움직임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시가봉 유지하고 있었는데 볼멘 상단 이탈 여부 체크하고 있는데 볼멘 상단 이탈 없이 타고 갔죠. 시가봉 유지하면서 상승으로 더 건너갔다. 9시 5분에는 현물 개인 매수는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매도했던 개인 대주주 물량이 다시 회귀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나머지 파생 수급은 강세 상태를 보이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강세에 의해서 그랬죠. 9시 7분에는 매물대가 사실상 없는 자리이고 라운드 피겨 자리는 600석 근접하는데 전체적으로 매물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9시 8분에는 그럼에도 하락 종목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아침 시간이었는데 반면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의해서만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두 종목에 계속 집중을 해야겠죠. 아침 시간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서만 이제 하락이 165개였고 코스닥 150에서만 하락이 108개였는데 대부분 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9시 9분에는 시가봉 넘어선 상태에서 볼멘을 타는 모습이었고요. 이탈이 없던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9시 19분 본장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급증했고 순식간에 6천억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죠. 또한 월물 콜옵션도 50억을 돌파했고 위클리 콜옵션도 매수도 20억에 근접했습니다. 개인 대주주가 귀환하는 현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급 강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을 볼 이유가 없었던 그런 날이죠. 역사적 고점이 603.95 근접 단계에 들어오는 아침 9시 20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고가 부분에 근접했었고요. 그 다음에 9시 25분에는 그 상태에서 수급상 살짝 소강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9시 25분이니까 자, 이렇게 주춤거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죠. 두 번째 컷 보면은 자, 이렇게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을 살펴보면 오늘 만기인 거 외국인들은 상방 베팅 그냥 작정했죠. 네, 상방. 개인들은 오늘 위클리 콜 매도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매수를 보인 거는 오늘 콜옵션이 굉장히 많이 컸죠. 오늘 콜옵션 600콜이나 602.콜은 602.5콜 같은 경우는 최저점 대비 혹은 전일 종가 대비 50배도 넘어가는 것들이 막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5,000%, 3,000%, 2,000%, 3,000% 이렇게 이런 거 다 보여주니까 콜이 굉장히 커졌고 콜을 아무리 많이 매도해도 수량을 얼마 매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수량을 작게 매도해도 금액은 굉장히 커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덮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콜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콜 매도가 나와도 한 100억, 200억 이렇게 이제 매도하지 않는다면 금융투자는 콜 매도가 많아서 일단은 콜 매도 중심의 양매도 성향을 보였고요.
9시 34분에는 이제 공지 하나 했는데요. 파생반과 주식반 세트로 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주식 관점만 따로 올라오는 방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시장 관련 모든 내용은, 즉 메인은 파생반에서 확인하시고 주식반에 올라오는 내용만 따로 이제 분리돼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주식반에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서 기존에 이제 바닥권에 있던 SOS랩이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흘러간 뒤에 2주 정도 해서 1차 목표가 도달하고 이제 2차인 제가 제시해드렸던 14,000대, 자 이런 식으로 이날 1차 보자, 여기서 매집하자, 그 다음에 매집할 때 여기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절 컷 잡자 하고 1차 목표 달성했었고, 이제 2차까지 14,000까지 가자, 중간중간에 2차까지 14,000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좀 보강이 되기도 합니다. 관점 유지 중입니다 등등. 그래서 오늘 SOS랩이 15,000원도 넘어갔었죠, 급등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관점으로 풀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건 주식반에서만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생반, 주식반 모두 한 팀장님의 카페 글 열람은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가요? 여기 아까 전에 더 있었나? 더 밑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9시 37분에 수급 소강 상태에 들어온 상태에서 고가 횡보 중이었고요. 변화에 계속 주목하되 오늘은 옵션 쪽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기존 월물 외국인 하방 포지션에서 쇼커버링이 나왔죠. 기존 595 밑으로 콜매도였던 것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나왔습니다. 9시 47분에는 외국인 월물 콜매수가 100억을 돌파했었고요. 9시 53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나머지들이 아침 시간 대비 회복되면서 지수의 흐름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수급 강세 보이고 있고, 현물은 대주주 복귀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선물은 전고점,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던 시간대였고요. 외국인 선물은 매수 1조 원을 돌파했었고, 수급에 의한 고점 돌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단 코스피 지수는 아직 28포인트 정도가 남았던 시간인데요. 결국에는 한 6포인트 정도로 많이 좁혀서 끝났습니다. 신고가를 낸 이후 외국인 월물 콜을 주춤거리는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실제로도 소강 상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1시가 되기 전까지 보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컷으로 마무리하자면, 이제 오후장으로 넘어와서 개인들의 삼성전자 선물 매수는 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매수분은 이제 매도로 이제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900억 정도의 선물 매수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800억 정도 되겠죠. 1월물 기준으로 이거 아직도 개인들의 매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7월보다는 적어졌어요. 영향력도 작을 거고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3시 8분 수급도 적당히 기존에 오늘 거래됐던 자리들 선상에서 마무리 준비 중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개인 포지션에 의한 적정 구간은 코스피 200이 602 전후로 추정되나 더 올려가지고 개인들 매수를 더 끌어올렸고, 외국인들 매수도 커졌습니다. 수익도 커졌습니다. 개인들 수익도 커졌고요. 그 다음에 3시 17분 이 적정은 개인들 수익이 가장 작은 구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콜로 땡겼죠. 3시 17분에는 장마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접 시총 상승 영향이 컸습니다. 그게 이 구간에서 나왔던 거죠. 여기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살린 거. 외국인이 개인 수익과 무관하게 자기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막판 동시효과 직전에도 위클리 콜 605 매수를 소량 들어오면서 605 콜까지 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600콜은 전일 종가 대비 50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감하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외국인 매수 진입 중이고 최근 패턴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콜 옵션 한 37억 들어왔고요. 그걸 따라붙는 개인들이 한 8억 정도 잡혔습니다. 더 많이 따라오진 않았어요, 평소보다. 자, 이렇게 3컷 정도만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한 거 계속 역순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618 자리 좀 있으면 이제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599, 600 라운드 피겨 자리, 요 사이에는 이제 전고 부근 604가 있는 거죠. 라운드 피겨 자리는 피보나치 확장 자리이기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12월 4일 아침에 이탈됐다가 이제 12월 29일에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돌파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605.35고요.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시작했던 585 라인이 당연히 중요했고 12월 26일에 지지받았었죠. 저가는 586.2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수준에 놓여 있죠. 그다음 570, 563에서 65 이 이하는 또 필요할 때 다시 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서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인데요. 12시 12분 기준에 개인은 현재 수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위클리 손실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개인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오늘 잡혔다. 손실 구간으로 아무리 가도 현재 수급 기준으로는 손실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단 외국인은 코스피 200이 590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뭐 오히려 도망갔죠. 코를 키우는 방향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금투는 현재 수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위클리 수익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금투는 손실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 싸움이었죠. 이후 거래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손실 축소는 외국인의 수익 축소가 되는 구간과 동일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외국인 수익 플러스 개인 수익은 금투 손실과 투신 손실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결론, 개인들이 함께 콜 수익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콜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 중 시간대별 수급 현황은 1시 59분과 3시 1분으로 체크했는데요. 결국에는 동시효과는 604.01로 들어가서 605.69로 끌어올려서 끝났고, 이렇게 되면 605 위클리 콜이 0.14로 죽어있다가 0.69까지 결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위클리 605 콜이 최저 자리가 오늘 0.01이었습니다. 오늘 최저가가 0.01이었는데요. 그게 2시 59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큰 것 같기도 한데요. 2시 59분 막판에 0.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3시가 넘어가기 전에 얘는 그냥 거의 불가능한 옵션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0.01까지 떨어진 게 605콜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결제가 들어가면서 0.69로 지금 결제가 됐다라는 거는 2시 59분부터 3시 30분까지 있는 그 30분 만에 마지막 30분 만에 69배 갔다라는 거예요. 0.01 대비 이론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막판에 변동이 컸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확 돌변해가지고 결제까지 끌어올렸으니까 605콜이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일 큰 수익률을 기록했고 602.5콜도 최저가 0.13선에서 당일 0.13선에서 3.19까지 갔으니까 거의 30배 가까이 이렇게 결제가 되었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큰 변동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605콜을 마지막까지 결제시킨 건데, 요게 마지막에 개인 단독 매수로 가지고 있다가 마감 직전에 외국인이 소량 매수를 했는데 거의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들도 오늘 수익을 꽤나 받고, 이거는 사실은 더 비싼 자리에서 매수를 했던 옵션물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큰 수익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막판에 들어간 외국인들이 큰 수익이 된 거죠. 마지막 69배면은 조금 0.02에 샀다고 30배, 0.10에만 샀어도 거의 7배니까 굉장히 큰 그런 변화량을 보였던 거죠. 자, 그리고 외국인은 위클리 콜 매수 주력이 이제 지난 만기에 들어왔던 이미 커져서 거래량이 작은 587.5와 585 위클리 콜이었고요. 590은 나갔다가 오늘 새로 매수를 했던 겁니다. 반대로 금융투자의 위클리 콜 매도 손실 사유는 투신도 포함입니다. 대부분 590에서 585 위클리 콜 매도 때문으로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면은 기실현 포함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은 285억 정도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콜옵션 매수의 대규모 수익이 잡힙니다. 개인은 55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콜옵션 매수 수익이 많이 잡혔습니다. 금융투자는 평균 손실금을 넘어서 가지고 거의 최대 손실을 본 것 같은데 위클리 기준으로 300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옵션 매도에 대규모 손실이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투신도 마찬가지로 콜옵션 매도에 손실이 잡히면 40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가 다음번에 어떻게 만회할지, 즉 내일 옵션물로라도 어떻게 만회할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시 20분 기준 467만 주 매도했는데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4%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7,671억 선물 매수가 있었고요. 기존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 선물 매수 전환으로 추정됩니다. 크진 않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5,581억 매수가 91억이네요. 자, 91억 매수가 잡혔고 이곳은 이제 19시 59분 기준으로 잡히고 있고요. 끝날 때 됐네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약 21조 3,830억 정도가 이제 잡히고 있고요. 비차익 기준으로 환율은 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31.3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326억 매수를 했습니다. 당국이 관리가격 노출됐다 말씀드렸죠. 1480원 관리하는 거 노출됐고 1465 관리하는 거 노출됐고 그 다음 1410원 관리하는 거 기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숫자를 바꿔야 돼요. 기존에는 1470에서 80이었고 1440이었는데 40보다는 65 관리를 더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로 올려서 보고 있고요. 10은 그대로 아직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세 유지 중인 것. 월봉으로 보니까 그렇죠. 일봉으로는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장대 연봉 나온 뒤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월봉으로는 아직 추세를 깨기엔 멀었죠. 그래서 아직은 추세 상승권에 있다. 여기 볼 수 있고요. 아래 내용은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당국의 인위적인 모든 개입 조치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 시장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며 시차를 두고 환율이 다시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피보나치를 적용해서 1432원부터 아래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구간은 아래로는 달러 매수 수요가 늘어나기 쉬우나 월봉 추세를 살피면서 추세 하단까지 흐름을 깊게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도 여기서부터 달러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다만 1월 초 기업들의 달러 대금 결제와 4월 세계 국채지수 즉 윗빛 편입 이슈는 원화 강세를 만들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앞으로 1년간 환율이 평균적으로 1420에서 40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고 1400원대 환율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향후 12개월 전망치는 바클리 캐피탈이 1490선으로 가장 높게 잡았고요. 노무라가 1380원으로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다만 IMF는 2024년 기준 적정 환율을 1330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IMF는 지난해 평균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원화가 2.4%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최대 5.1% 저평가됐거나 반대로 0.3%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입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인 1364원 을 적용하면 1332원 부근이 적당하다는 계산인데 현재 1430원대니까 한 100원 정도가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4.89% 상승한 27.48로 마감하면서 한 120선 정도를 이제 지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21선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고 61선 남아있으면서 급등시에 급락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연일 이어지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목요일 쉬는 날, 목요일 휴장일, 수요일 휴장일, 화요일인 이제 목요일 위클리가 화요일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즉 폐장일이죠. 네, 그런 점도 일단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거래 함께 시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